국정감사가 이제 파장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14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지난주까지 만료란다. 일정을 끝났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예, 마무리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걸 만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 상임위원들을 겹쳐서 할 수 있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번 주 상임위를 하면 끝나고 이번 주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김현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까지 있었던 국정감사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중간 평가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도 중간 평가를 했고 특히 이 제목에서도 역대 최악 저질 국감. 오메 역대 최악 저질. 이야, 참. 근데 이게 그 꼭 조선일보에서 뭐 붙인 제목이라기보다는 예. 그 시민 단체에서도 네. 권력 분립을 파괴한 F학점이고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었다는 얘기를 시민 단체에서 이런 평가한 거를 말이군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인용해서 이 네, 제목과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번 국감 그래도 예전엔 국정감사란 걸 하면요. 네. 어느 위원회에서 물론 뭐 고성도 있고 뭐 싸우기도 하지만 뭐 누가 이런 자료를 들고 흔들어서 이게 이런 정책에 이런 영향을 줬다. 우리가 몰랐던 이런 뭐 비리가 뭐 밝혀졌다. 네. 뭐 그래서 그런 소위 이 정책이나 가치 있는 정보 예. 그런 게 뇌리에 남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정보, 정보값이 있는 그런 정보가 남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조요토미 히데요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면전에서 얘기했던 그 걸어 올렸던 참. 네.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예. 뭐 못된 짓은 꾀꾀기가 제일 많이 하지라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한 듯한 서영교 의원 얘기 나오니까 서팔계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네. 말하는 싸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 법사위 네. 과방위에서는 뭐 이런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심한 XX야 저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네. 욕설 예. 그다음 그 유명한 과방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국회 결혼식 거기다가 처음에는 호텔이 아니라 신용카드 링크까지 걸어서 논란을 불을 질렀던 그 결혼식을 변명을 하면서 과방위원장이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밤에 잠 못 자고 딸 결혼식에 신경 못 썼다라고 하는 이 변명에 많은 실소를 자아냈던 장면. 예. 국방에서는 왜 이 GX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최악의 고성과 막말이 오간 저질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라는 시민단체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스타로 떠오른 두 인물을 적시를 했는데 한 사람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한 사람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두 사람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사를 통계적으로 했는데 두 사람 특히 이 추미애 그다음에 최민희 이 상임위원장들의 발언 시간이 보통 의원들보다 4배가량 많았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3.9배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장은 4.21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 그런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19차례나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2일까지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총 474곳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중 180곳이 단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국감 무용론 또 나오게 생겼어요. 국감 무용론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외국의 그 주요 선진국이라는 주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딱 못 박아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미 상임위가 계속 열리고 상임위 열리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뭐 증인 불러다 호통도 치고 네. 물어보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국정감사라는 기간을 따로 정해서 그러게요. 국정감사 시작되면은요. 뭐 대한민국 기업들 뭐 대한민국의 이제 소위 국회가 아닌 정부 내지 뭐 공공기관 민간 할 거 없이 정말 아주 곡소리가 납니다. 국정감사 싹 없애고 저기 한 군데만 남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운영위원회. 왜냐면 거기는
아니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국가의 중요 기관을 감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 데니까 거기야말로 국정감사 남겨놓은 거 저도 세금 내는 납세자로서 동의합니다. 진짜 기업들은 막 기업의 오너나 CEO 그냥 거길 부르는 안에 어떤 그 요번 주요 외국 기업의 한 아주 최고위급 책임자는 뭐 한 대여섯 곳 하루에 막 두세 곳에 동시에 이쪽 저쪽 3위 국감에 불려가서 뭐 온갖 호통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같은 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읍소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들이 한 1,500씩 이 위원들보다 발언을 많이 하면서 정작 불러놓은 증인들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거기 세워놨다가 집에 보내고 그 증인들은 와서 증인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 기업이라고 하면은 거기가 임원급들이시고 거의 뭐 그분들이 CEO거나 바로 네. 그 직전에 최고위급의 임원들이 많이 오죠. 그분들 아마 임금을 계산을 하면은 예. 시간당 꽤 큰 액수일 거예요. 그럼요. 예, 그분들 앞으로 국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국회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막 부르진 못할 텐데 말이죠. 그것도 상임위원장들이 돈 내라고 해서 네, 아니면 상위별로 예산에 TO를 줘서 그렇지. 네가 그 예산 안에서 부를 사람만 불러봐라. 그래.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아무나 막 부르지 못할 거예요. 증인들에게는 그 증인이 그 평상시에 받고 있는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당을 반드시 지급을 해라.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웬만한 대기업은 한 달에 가령 한 달 임금이 1억 원쯤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럼 하루 나오면은 얼마쯤 됩니까? 500만 원쯤 될 수 있겠네요. 평일 네, 계산으로 평일 하면은. 계산, 그렇죠. 그러면은 500만 원씩 증인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상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상임위원들 객출해가지고 500만 원씩 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게 개인 월급 주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예산으로 주는데 자 1억 어치씩만 이를테면 한 하루당 뭐 1,000만 원씩만 줄게. 그럼 1,000만 원 어치 부를 수 있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불러봐라. 그렇지. 그럼 최소한 조금 그렇지. 머리를 굴려서 네. 야, 이 사람 부르면 이거 300만 원인데 야, 이거 불러서 질문할 거 몇 개 없는데 여기 말고 야, 딴 데 여기는 꼭 불러야겠다. 뭔가 이렇게 좀 더 숙려하는 아니 예. 등록 이사들은 다 연봉이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등록 이사들 공개된 연봉 예, 그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비즈니스 데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 딱 나올 겁니다. 딱 나오죠. 그러면 그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걸 국회에서 도입할 리가 없긴 하지만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정말 갈수록 국가 무용론이 커지고 사람들만 불러 제끼고 호통은 치고 서로 싸우고 국민들이 도저히 듣기 힘든 막말은 오고 가지만 실제로 내놓는 성과물은 없고 이래서 이런 국감을 과연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조선일보의 태평로 칼럼에서는 이런 저질 국회를 찾아보면 18대 정도가 거론되는데 그때는 이제 동물 국회였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서 정말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면 뭐 빠루로 그걸 뭐 깨고 들어가는 그런 동물 그렇지. 국회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공중 부양으로 네. 또 막 화제가 되고 했던 그랬죠. 주먹질을 막 해서 피가 흐르기도 했는데 심지어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18대 2008년에 시작된 국회였는데 네. 그러나 오늘 태평로 칼럼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도 국감은 달랐다. 그런 동물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엔조 모니터단은 그때 2008년 첫 국감 점수로 C-를 줬다. 아. 당시에는 낮은 점수였지만 네. 주된 지적은 국감이 재탕으로 치러져서 C-다. 네. 그래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음. 비교적 극한 대립 속에서도 생산적인 국감은 됐었다. 이번 국감은 이게 뭐냐? F다. 동물 국회 때 그나마 재탕으로 해도 뭐라도 좀 성과물이 있었는데 이번 국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오로지 무슨 양자역학 때문에 딸 결혼식을 못 챙겼느니 서로 삿대질하는 정말 듣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그다음에 서로 간에 삿대질밖에 남는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그때와 달라진 게 국감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선전장으로 사유화한다. 아.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맞아요. 짤 찍고 쇼츠. 쇼트 찍고. 아 정말 보면 국회의원들이 오늘 내가 쇼츠를 몇 개나 건질 수 있을까? 예. 그 생각과 그 고민만 하고 그런 국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매우 파렴치하죠.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자신들 쇼츠 찍어서 자기 표 얻고 인기 올리는 데만 몰입한다? 거기만 신경 쓴다? 파렴치한 거죠. 파렴치한 겁니다. 국감 무용론, 국감 하나만 하다. 그런데 국감 무용론이 제 귀에는 하나만 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마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분들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숱하게 국감 무용론 있었는데요. 내년 가을에도 어김없이 이 볼썽사나운 국감은 아마도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하는 것, 주민 소환제 부활하는 것,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회 해산권도 부활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저희 시청자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번에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탄핵이 남발되고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옥죄면서 이번에 국민들이 새삼 깨달은 게 다수를 장악한 여당이면 더더군다나 아니면 꼭 여당 아니어도 다수를 장악한 국회 제1당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횡포처럼 쥐고 흔들 수 있으며 그거를 아무도 견제를 못하는구나. 대통령도 탄핵으로 사법부도 저렇게 겁박으로 막 의회는 할 수 있는데 입법부는 할 수 있는데 막상 입법부의 그 다수는 자체 내에서 무슨 그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어도 다수를 장악한 그 당이 아무것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런 견제도 안 받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폭주만 할 수 있구나. 정말 개헌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컨센서스는 꽤 많은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국민들이 이번에 강하게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개헌 이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